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가치 투자의 고수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어떤 주식을 사라, 어떻게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말이 정말 주옥 같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가치 투자의 고수들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국일증권경제연구소 가치투자의 거장들 책에서 참조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버핏과 멍건은 주식을 살 때 언제 팔아야 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기업이 가진 내재의 가치만큼 주가가 따라올 때까지 기업을 보유해야 된다. 보통 무한정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죠.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주식 매도 시기를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 성장이 기대보다 저조하다. 이렇게 시작했을 때 찰스 멍거와 버핏은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즉 주가와 미래 실적의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가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이런 말인 거죠. 하지만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다 하더라도 미래 ROE가 만족스럽다던가 아니면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 이러면 앞으로의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쉽게 또 하진 않습니다. 주가와 미래 실적의 괴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버핏과 멍거가 매도를 꺼리는 이유를 아실 수 있는데요. 첫째, 훌륭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주가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낙관적인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팔고 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콜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몸에 해롭다라는 죄악주로 분류가 됐어요. 성장의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주가도 꽤나 오른 상태라 버핏은 코카콜라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997년 이후에 주가가 10년간 하락을 합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 몸에 해롭다 이런 인식이 기업의 성장을 이제 나쁘게 바뀌었죠.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였지만 매출의 하락은 성장의 한계를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팔지를 않았어요. 2018년 코카콜라 경영진은 탄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스타벅스 다음 커피 프랜차이즈인 코스타 커피를 인수합니다.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주가는 $50 벽을 뚫어버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주가가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커피 성장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주가도 계속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버핏과 멍거의 경험인데요. 주식을 매도하고 몇 년 후 다시 살려고 봤더니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디즈니가 대표적인 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면 디즈니도 이제는 좀 끝나지 않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디즈니랜드에 오겠어라고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내가 아차 싶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살려고 할 때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금이에요. 미국은 자본이득세가 현재 20% 수준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높다라고 해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 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20%를 물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좋은 주식은 안 파는 게 더 이득인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좋은 주식은 차라리 팔지 말고 그냥 이거는 배당받아서 오랫동안 버티자. 이렇게 계산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버핏과 멍거는 어떤 때 주식을 팔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의 주식을 팔고 다른 것을 샀을 때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면 주식을 판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기존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잘못.
기업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텐데요. 경영진의 자질, 기업의 미래, 매수 가격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기업의 미래를 잘못 분석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포스코를 샀던 버핏도 철강업이 침체되면서 결국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죠. 세계 최대 펀드인 마젤란 펀드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투자가 피터 린치, 연평균 수익률이 29%가 넘었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를 보면은 매도 시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익 증가 전망이 크게 부풀려지지 않는 한 계속 주식을 늘려갈 것이다.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유가 앞으로 주가가 내릴 거라는 또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라는 이유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주가는 펀더멘털이 결정적인 요인이지 과거에 얼마였다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상승했다고 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피터 린치가 말하는 십루타 주식을 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요? 펀더멘털이 나빠지는데 가격이 상승할 때 팔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은 월가가 너무 늦게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 발생했다. 40명의 월가 분석가가 최고의 주식으로 추천을 하고 기관이 그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전국적 잡지가 그 기업 최고 경영자를 칭찬하면 매도를 생각할 때다. 이렇게 피터 린치가 말을 했습니다. 버핏이 자신의 투자 지식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80%, 필립 피셔에게서 20%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셔의 성장 투자 방식에 영감을 받아서 산 주식이 코카콜라였었고요. 버핏은 그 덕분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럼 필립 피셔가 말하는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잘못입니다. 애초에 분석을 잘못했고 매수 후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주식을 팔아라.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검토하라 그래요. 다음에 실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이유에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격 상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기업과 산업도 변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성장주였지만 이제는 성장주의 자격을 잃은 주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산업과 기업의 상황을 자주 파악을 해야 돼요. 성장주의 자격을 잃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영진의 자질 저하, 다른 하나는 제품 시장의 불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피셔는 기업이 계속 성장주의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해요. 다가올 경기 사이클의 정점이 순이익이 지난 정점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주식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유주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정유주가 제일 좋았던 호황기에 15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다음번 호황기에 정유주 주가가 15만 원이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이 친구는 전성기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럼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전망이에요. 전망이 더 나은 주식이 나타났다라 그러면은 기존 주식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버핏도 말을 하고 지금 필립 피셔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해요. 좋은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갈아탄다라는 전략은 이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겠지만 근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잘못 판단했을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전략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머릿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욕심이 판단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네 번째는 3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피셔는 3년 규칙을 지킵니다. 매수 후에 첫 해는 주식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운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시장 평균보다 나쁜 성과를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확신이 있어도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가 말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우선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식을 팔아야겠다라 생각하는 시기에도 주식을 팔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파는 시기가 있는 데는 또 공통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투자의 고수가 되면은 자신이 선택한 주식을 팔고 나온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수정을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의 고집을 꺾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조롱이나 비난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를 가치 투자자다, 이렇게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치 투자의 정점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가치 투자라고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치 투자의 대가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정보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틀렸고 너가 옳을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귀를 열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투자는 주가가 오르면 팔고 쌀 때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량주들은 주가가 쌀 때가 거의 없어요. 높은 펄을 유지해요. 항상 거의. 기업의 펀더멘털이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데 낮은 펄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주가가 잘 안 내려요. 코로나 위기 때 저는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줄 알고 솔직히 좀 기다렸었어요.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적정 가격에 비슷하니까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량주기도 하고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성장주이기도 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주식인데 이 주가가 낮게 내려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보다는 미래의 실적, 펀더멘털을 보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또 경영자는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역량이 있는 건지, 이것에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옳은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알려주는 주식을 팔아야 할 때 잘 보셨나요? 이 내용은 가치 투자의 거장들 책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2부는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알려주는 피해야 할 주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